수학과에 입학했지만 수학을 너무 못했던 독일 청년 한스 베르거.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현타를 느끼고 겨우 한 학기를 마친 다음 바로 군 기병대에 입대해요.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야영지로 돌아가던 와중에 한 사건이 벌어져요. 베르거를 태웠던 말이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낙마해버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마차에 치여 죽을 뻔했던 거예요. 곧 깔려 죽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베르거는 마치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른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주마등이 흐른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겨우 몇 센티미터 앞에 이제 마차가 멈춰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베르거는 다행스럽게도 아주 작은 부상만 입고 별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날 베르거는 막사로 돌아왔는데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아주 신기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웬 소년이 전보를 전해주러 온 거예요. 평소에 아주 무뚝뚝하고 아주 쌀쌀맞아서 베르거한테 편지 한 번 써본 적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아들아, 군 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네 여동생이 오늘 간밤에 꿈을 꾼 모양이야. 그 꿈에서 네가 나왔다는데 아니 꿈에서 네가 죽었다지 뭐냐? 분명히 오늘 너에게 오늘 아주 큰 일이 닥친 것이 분명하다면서 아주 쌩 난리를 치더구나. 애비도 이런 건 믿지 않지만 별일 없다면 꼭 좀 답장 좀 해주려무나. 정말 신기하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동생이 오빠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를 직감했다는 내용인 거예요. 한스 베르거는 그날 일어났던 낙마사고 그리고 여동생의 불길한 징조를 담은 편지를 받아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베르거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혹시 주마등이 스치던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동생에게 텔레파시를 보낸 건 아닐까? 한스 베르거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직후 텔레파시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군대를 전역한 직후에는 전공도 의학으로 변경했다고 하죠. 시간이 흐르고 그는 예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사가 돼서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바이에른에 마련한 비밀 실험실에서 뇌를 연구하는 실험에 매진했다고 해요. 분명히 텔레파시나 심령 에너지 같은 뭔가가 분명히 존재할 거야. 한스 베르거의 목표는 텔레파시의 존재 혹은 심령 에너지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실험은 아주 비밀리에 진행해야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걸 들킨다면 학계에서 비웃음을 사고 쫓겨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베르거는 무려 20년 동안 실험을 계속했다고 해요. 물론 비밀리에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스 베르거가 인간의 뇌에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당시 한스 베르거는 독일군에서 정신과 의사로 복무했어요. 이때 베르거는 뇌가 손상된 군인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군인들을 아주 많이 치료했다고 하죠. 이렇게 수많은 군인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한스 베르거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요. 뇌가 손상된 군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구만.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분명해. 그런데 또 뇌가 전혀 다치지 않은 군인들 중에서도 아주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단 말이지. 내가 이번 기회에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아내야겠어. 그는 수많은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어떤 기기를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뇌전도 측정 장치 EEG예요. 뇌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전기, 화학 신호를 갖다가 해석하는 장치죠. 이 장치를 사람 뇌에다가 붙이고 뇌의 전기 신호를 받은 바늘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선을 그리는 모습이죠. EEG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대뇌피질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면서 생겨나는 미세한 전기 흐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뇌파예요. 사람의 머리에서는 매 순간 뇌파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뇌 상태와 주파수에 따라서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등이 나오죠. 뇌파 측정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면 전극을 두피에 고정시킨 다음에 두 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하면 돼요. 여러 전극들이 두피에 부착되고 뇌에서 발생한 뇌파를 신호증폭기를 통해서 증폭시키고 뇌파 기록기에 기록되는 거죠. 베르거가 발명한 EEG는 처음엔 독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세계 학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1937년 EEG의 발명은 끝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또 한스 베르거 박사는 뇌파의 일종인 알파파도 발견했어요. 자, 어때요? 처음에는 어떤 텔레파시라든가 심령의 존재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연구하다가 이렇게 뇌전도 측정 장치를 개발하게 됐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또 신기하죠?
한스베르거가 의도했던 연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뇌하고 관련 있는 여러가지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과학 그리고 의학 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왔어요. 먼저 뇌전도 측정을 통해서 뇌전증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요. 수면의 깊이도 파악할 수 있고 수면장애도 진단할 수 있어요. 또 EEG는 어떤 환자에게 마취를 놨을 때 마취가 잘 됐는지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마취과 의사는 환자한테 마취를 하고 나서 다른 여러가지 장비들과 함께 EEG를 통해서 여러가지 패턴을 본다고 해요. 이 패턴을 통해서 환자의 진정 상태, 각성 상태, 마취의 깊이 등등을 파악한다고 하죠. 이때 환자가 너무 깊게 마취되지도 않고 또 수술 중에 각성되지도 않도록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중간 이 패턴을 보면서 마취제를 더 투여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해요. 또 EEG는 혼수 상태, 뇌사를 진단할 때도 사용하고요. 심리학, 언어 능력 연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뇌의 신호를 잡아내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거나 컴퓨터를 심는 BCI의 시대도 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머지않은 미래 인류는 인간의 기억을 외부에 저장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무거운 기계를 쓰지 않아도 AR이나 VR을 체험하고 인간의 뇌 능력을 극대화해서 생산성도 올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최근에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을 넘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돌입했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왜냐면 윤리 문제, 사회적인 거부감 같이 넘어야 될 장벽들이 산더미거든요.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뉴럴링크가 개발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연구도 아주 활발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진짜 신기해요. EEG를 인간의 뇌에 부착시킨 다음에 그 전기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고 이 신호를 다시 휠체어로 보내요. 그러면 환자는 직접 휠체어를 조작하지 않아도 오직 생각하는 것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몸이 불편한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어요. 게다가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어서 이렇게 물병도 집을 수 있고 풍선도 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집은 물병을 자기 입까지 가져와서 물도 마실 수 있죠. 또 다른 환자를 보죠. 이 환자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컵에 들어있는 물체를 다른 컵에다가 옮길 수도 있고 작은 물체를 짚고 이 물체를 다른 곳에다가 옮기는 것도 역시 가능하죠.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려면 멀었지만 만약에 이게 완성된다면 몸이 불편한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텔레파시를 연구하다가 EEG를 개발하게 된 과학자 한스베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스베르거가 뇌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분명히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연구 덕분에 우리 인간은 우리 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고 또 EEG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잘 찾아보면 이런 친구 한 명씩은 꼭 있을 거예요. 하등 쓸모없어 보이는 이상한 생각, 이상한 행동만 하는 사람 말이에요. 4차원의 친구들이요. 그렇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4차원의 엉뚱한 사람들이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너무 한심해 보이는 나머지 이 친구들을 응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친구들을 흉보거나 비난하지는 말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풀이 다 죽어서 때려쳐버리면 세상은 누가 바꿔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한스베르거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